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는데 6월 모의평가 어떤 시험이었는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를 보면요. 전체 난이도를 보면은 중상이다. 중상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작년 수능이 꽤 어려운 시험지였거든. 그래서 작년 수능 시험지를 상으로 뒀어요.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3월 학평과 5월 학평이 굉장히 쉬운 시험지였어요. 그래서 3월 학평하고 5월 학평을 난이도 하로 뒀어. 작년 수능이 상, 3월 학평, 5월 학평이 하. 그러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중과 상의 사이야. 중과 상의 사이. 그래서 중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중보다는 조금 어려워. 하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 그래서 중상이라고 난이도를 평가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사이트에서 예상 등급컷 나오는데 EBS에서 나오는 예상 등급컷과 그리고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나오는 예상 등급컷을 보면은 1등급 컷이 지금 42점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씩 차이예요. 39점, 36점, 3등급이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는데 난이도에 비해서는 현재 뭐 아직 가채점 초반이긴 하지만 난이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등급컷이 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학평, 5월 학평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결과인데 3월 학평이나 5월 학평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시험지였다라고 모두가 평가를 하는데 등급컷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분명히 작년 수능보다 문항별로 난이도 비교를 했을 때 쉽게 출제됐는데 작년 수능보다 등급컷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는 2개 틀려도 1등급이 나왔는데 3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물론 3점짜리 3개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등급컷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뭐 왜 그러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아직 초반이잖아. 아직 6월달. 지금 뭐 6월 시작하자마자 6월 초.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제풀이, 시간 연습까지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다. 아직까지. 그리고 재수생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6월 모평이니까 재수생이 한 절반 정도만 시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수생 형님들 중에 그지 강력한 친구들이 많잖아. 또 특히 6월 달에 안 들어오는 반수생 친구들, 그죠? 재수생, 연수생 친구들 중에서 반수생 친구들 중에서 생명과학 1등급 맞고 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등급컷이 낮게 형성된 게 아닌가 요렇게 그리고 작년 학생들보다 올해 학생들이 아직 좀 시동을 늦게 걸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컷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 일단 전체 우리 문항별로 한번 난이도를 작년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요. 자, 1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1번에 나왔는데 1단원하고 5단원의 단원통합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장 정도가 생태계에서 물어보는 질문을 섞어놓은 이런 단원통합형으로 1번이 출제됐는데 뭐 작년 수능하고 맨날 나오던 형태 그대로 같은 난이도로 출제됐고 자 2번 문제도 항상 나오는 그런 2단원에서 사람의 물질대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에너지 균형 작년 수능하고 역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3번이 유전에서 나오는 개념형 단순 암기형 세포주기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맨날 나오던 질문 나오던 자료, 나오던 기억, 니은, 디귿 항상 똑같이 출제되듯이 출제가 됐고요. 자, 4번도 뭐 별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 수능하고 같은 난이도의 세포 ATP 개념형이었고 자, 5번도 호르몬 물어봤는데 그냥 단순 암기지. 호르몬의 전반적인 특징도 물어봤고 특정 호르몬도 물어봤고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던 유형 그대로 나왔고 난이도도 그대로였고 그리고 6번 문제가 이제 바이러스 병원 체중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문제였는데 역시 뭐 조금 자료 같은 거는 생소할 수 있는데 근데 물어보는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작년 수능하고 같은 난이도로 출제됐고 자 7번 문제가 생물 다양성 나왔어요.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이 다양성 개념형 문제라는데 역시 뭐 익숙한 주제고 나오던 그런 난이도대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근데 8번 문제에서 호르몬 관련 그래프가 나왔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항상 요 호르몬 관련된 그래프가 새로운 게 나오거든. 우리가 생소한, 봐보지 못했던 그러한 호르몬 관련 그래프가 수능에선 나오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많이 봐왔던, 그쵸? 아주 익숙하게 봐왔던, 많이 그동안 여러 문제들에서 노출됐던 뭐 EBS나 여러 다른 문제집에서 노출됐던 그러한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작년 수능보다는 이 호르몬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해석하기 쉽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 쉽게 출제가 됐고요. 자, 9번 문제 연역적 탐구 과정. 이것도 맨날 한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이것도 똑같이 나왔어. 작년 수능하고 같은 난이도로 나왔고 10번 문제가 척수반사야. 우리 수능에서 뇌 한 번, 척수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는데 역시 척수반사에서 단수 남기 물어본 같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1번은 방어작용 관련 실험인데 이 방어작용 관련 실험은 정말 작년 수능하고 내용까지 거의 흡사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뭐 난이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거의 같았고 자, 12번이 생장곡선 나왔는데 역시 뭐 별다를 건 없었어요. 그죠? 출생률, 사망률 다 익숙한 개념이고 13번이 이제 막전이 퍼즐이 나왔는데 막전이 퍼즐도 뭐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어. 비슷한 난이도. 근데 유형으로 보면은 자극준 지점을 둘 중 하나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많이 연습했던 유형별 연습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약간 쉽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쉽지는 않았다. 그냥 같은 난이도로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하고 막전이 퍼즐. 자, 그리고 14번에서 유전에서 이제 다인자, 단일인자 결합형 나왔는데 요거는 뭐 굉장히 많이 기출됐던 기존 기출 문제에서 뭐 거의 숫자만 바꾼 그런 정도로 기출하고 똑같이 내서 이것도 뭐 같은 난이도라고 보고요. 그냥 다 독립인, 그죠? 우리를 성가시지 않게 하는 계산할 때, 그죠? 다 독립인 그냥 순진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고 자 15번 근수축인데 근수축도 상당히 쉽게 출제됐어요. 그죠? 단순히 그냥 연립방 정식 세워서 맨날 풀던 유형이 출제됐는데 근수축도 보면은 작년 수능보다는 살짝 쉬웠어요. 뭐 거리낄 게 없는 그냥 바로 식이 보이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작년 수능보다 쉬웠고 자 16번이 있잖아. 빵일리 OX 융합형 퍼즐인데 빵일리 OX 결합된 문제 이것도 이제 기출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작년 수능이 요 퍼즐이 조금 어렵게 출제됐었거든. 그러니까 요 문제가 쉽다는 건 아니고 작년 수능에 비하면 조금 쉽게 출제된 거야. 빵일리 OX 결합형. 빵일리 OX 결합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상대로 나왔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나왔다. 자, 17번이 이제 무서운 자리잖아. 그지?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돌연변이 퍼즐형 문제가 출제되는 자리였는데 역시 돌연변이 퍼즐형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표가궤도가 나왔죠. 근데 작년 수능에서 17번 자리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쉬웠다. 6평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야, 절대. 이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다. 17번이. 자, 그리고 18번 염색체 분석인데 염색체 분석은 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지? 뭐 어차피 둘 중 하나고 염색체 분석은 어렵게 출제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 역시 작년 수능에서는 요 염색체 분석이 다른 주제랑 결합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 6월 모평은 염색체 분석이 단독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쉬웠다. 작년 수능보다 염색체 분석도 쉬웠다. 그리고 19번 또 무서운 자리잖아. 무서운 자리 19번에 가계도 나오는 자리. 근데 가계도인데 작년 수능하고 유사한 그런 수준으로 출제됐어요. 가계도에서 뭐 복잡할 게 없었고 그냥 추가 정보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작년 수능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 자 마지막 문제는 생태계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 수능하고 되게 유형까지 흡사하게 출제됐죠. 방영구 계산하고 군집 분포, 군집의 수직 분포 개념을 조금 섞어놓은 그런 유형으로 출제됐는데 역시 뭐 특이할 건 없었습니다. 그죠? 같은 난이도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잖아?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없어. 같거나 조금 난이도가 낮은데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문제들 있잖아. 17번, 19번 같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쉬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쉽다. 이렇게 느꼈을 거다. 그래서 난이도를 아까 중상이다. 작년 수능이 상이었다면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출제 특징을 보면요. 그냥 기출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기출이에요. 기출 문제집만
두 번, 세 번 풀었던 학생은 정말 문제들 다 익숙했을 거고 특이할 거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근데 이게 있잖아. 작년 6월 모평도 그랬거든. 작년 6월 모평도 재작년 수능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어. 근데 이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출제됐던 기출까지 우리가 전체로 본다면 그 안에 정말 다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평가원 형님들의 어떠한 의도가 담긴 시험지 아니었겠느냐.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용까지 정말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도 정말 기출됐던 거 그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다. 그리고 16번이나 17번이나 19번 보면 역시 평가원 형님들은 얄팍한 스킬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평가원 형님들은 우리 사교육 업체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 사교육 업체가 설파하는 그러한 얄팍한 스킬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는 전혀 내지 않겠다. 다 배제하겠다. 그래서 경우의 수 여러 가지 배치했지만 그냥 순서대로 풀면 되는 뭐 스킬 쓸 필요 없이 그런 문제들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스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먹힌다면 실전에서 안 먹힌다면 그러한 스킬 버리는 게 좋겠죠. 수능에서 스킬 안 먹히면 얼마나 당황해. 시간만 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얄팍한 스킬은 독이 되니까 정확한 어떤 수학적 논리로 접근하는 건 괜찮고 경우의 수 따져서 해보는 건 괜찮고 둘 중에 하나인 걸 찾아서 파고드는 그런 전략은 괜찮고 그런데 안 통하는 스킬은 좀 버려야 되고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험지 아니었겠는가.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은 끝났으니까 뭐 6월 모의평가 뭐 잘 본다고 굳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6월 모의평가는 앞으로 공부하는데 발판이 되는 시험일 뿐입니다. 내가 요런 걸 틀렸어. 그럼 왜 틀렸지? 분석해서 이거 수능에서 안 틀리려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시험이니까 자, 앞으로 공부 계획을 6월 모의평가를 발판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첫 번째, 6월 모의평가가 등급컷이 지금 42로 나온다면 실채점 결과도 지금 42로 나온다면 이거는 평가원이 싫어한단 말이야. 3개 틀려도 1등급은 싫어해 평가원이. 하나 틀려도 1등급 이것도 싫어해. 너무 쉬워. 그래서 작년 수능이 점수분포가 잘 나왔고 평가원이 좋아하는 점수분포 난이도였다고. 2개 틀린 사람까지 1등급.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린 사람까지 1등급이 나오는 게 항상 평가원의 출제 목표거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짜 1컷이 42로 결정되잖아? 그러면 9월 모의평가는 쉽게 나올 거야. 이번 6월 모의평가보다 9월은 쉽게 나와. 하지만 9월이 쉬우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수능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수능은 6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이 6월 모의평가가 어려운 시험지여서 지금 등급컷이 낮게 나온 게 아니거든. 절대.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더 쉬운데도 등급컷이 낮게 나온 거기 때문에 9월에는 등급컷이 어떻게 나올까 평가원이 한번 실험을 할 거란 말이야. 6월보다는 쉽게 낼 거란 말이야. 하지만 진짜 수능은 다시 어려워진다고. 진짜 수능은 이제 재수생 다 들어오고, 그쵸? 우리, 뭐, 나는 이런 표현 안 좋아하는데, 과탐에는 또 고인물 형님들이 계시잖아. 그치? 상위권 항상 포진되어 있는 두터운 층이 있기 때문에 그 층을 위한 어떤 변별력을 위해서 수능은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6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은 9월 모의평가가 쉽게 나와도 거기 휘둘리면 안 돼. 아,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휘둘리면 안 돼. 우리는 수능을 잘 봐야 돼. 수능은 6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거야. 작년 수능 수준으로.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복잡하게 꽈놓은 문제까지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수능은 어렵게 나와. 이러한 생소한 것까지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수능은 생소한 거 나와. 수능은 어렵다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라는 거. 이게 오늘 이 총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수능은 어려울 것이다. 뭐보다? 6월 모의평가보다. 그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제 6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거 필요 없어. 아직. 필요 없고 실전 연습을 뭐 그렇게 많이 해서 뭐해. 필요 없고 단원별로 문제가 세팅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있죠. 뭐 황민준 일로 와봐 교재라든지 황민준 기출문제집이라든지 황민준 450제 이런 거. 단원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한 유형을 붙잡고 완전 독파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9월 모의평가 전까지는요. 수능 특강도 그렇잖아. 수능 특강도 문제 단원별로 돼 있지. 수능 완성도
야, 수능 완성 나왔어, 그지? 수능 완성 이제 빨리 풀어야 돼. 수능 완성도 단원별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을 쫙 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이번에 만약에 6월 모의평가에서 막전이 퍼즐을 틀렸어? 그럼 막전이만 날 잡고 다 풀어. 수능 특강 막전이 다 풀고, 수능 완성 막전이 다 풀고, 황민준 일로 와봐 막전이 다시 풀고, 황민준 기출문제집, 황민준 450제, 막전이만 그냥 막 한 100문제, 200문제를 풀어버려. 그래서 그냥 완전 막전이를 그냥 넉다운 시켜버려. 막전이 어떻게 과 나와도 우리는 풀 수 있게 만들어 놓란 말이야. 유형별, 단원별로 되어 있는 엔제 같은 문제집 있잖아. 그런 것들을 쭉쭉쭉 9월까지 푸는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부족한 약점을 그렇게 메꾸는 거야. 그런 문제집을 풀어서. 그리고 기출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모두가 느꼈을 거야. 6월 모의평가 보면서 기출이네 하면서 기출이랑 정말 똑같이 나오네. 기출의 중요성. 근데 기출 이제 다 풀었지. 기출 아직도 안 풀었어? 안 돼. 풀어야 돼 지금. 그래서 기출을 아직 못 푼 학생들은 6월 말까지는 웬만큼 다 기출 마무리 짓고요. 근데 기출 푼 다음에 또 풀면 너무 이제 풀었던 게 기억이 나니까 별 효과가 없거든. 그래서 9월쯤에 다시 푸세요. 9월쯤 되면 기출 풀었던 거 이제 조금 가물가물해질 수 있거든. 지금 한 뭐 3, 4, 5월쯤에 풀었을 거 아니야, 기출을. 그쵸? 그러면은 9월쯤에 기출은 다시 봐라. 9월 모의평가 전까지 단원별로 돼 있는 문제집을 쭉쭉 풀어라. 약점별로.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9월쯤 다시 풀어보자. 기출은 정말 2번, 3번 풀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도 여러분 연계돼서 나왔어. 6월 모평에 나왔는데, 근데 참 이 연계라는 건 EBS 문제집에 있는 거를 조금만 이렇게 변형해서 내도 전혀 문제가 달라지니까, 유전제 같은 건. 그래서 많이 그게 뭐 연계인지 이렇게 시험 보면서는 많이 못 느꼈을 거야. 그리고 그 EBS 문제를 풀었던 게 크게 도움되지도 않고, 사실 변형돼서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EBS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EBS 문제가 괜찮잖아. EBS 문제 괜찮고, 그리고 EBS 틈틈이 풀어야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요거는 다 풀어야 되니까, EBS 문제집. 어떤 학생들 EBS 문제집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책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짬짬이 풀고, 점심시간에 짬짬이 풀고, 그런데 참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BS는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해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다 했지? 수능 특강 나온 지 언젠데. 수능 완성도, 그지? 수능 완성도 한 6월 말까지는 다 푸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수능은 어려울 거다라는 계획. 수능은 6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울 거다. 거기에 맞춰서 단원별로 문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약점 위주로 쭉쭉쭉 풀어나가시고, 독파하시고, EBS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풀어서 완성해 주시면 수능 대비는 완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점수 잘 나온 친구들도 못 나온 친구들도 이제 지나간 점수,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그 시험지에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약점이 보였던 거, 이런 거를 메꿀 시기니까 이런 거 유념해서 같이 메꿔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있고 앞으로 화이팅!